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쏟은 한 청년의 모습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그 눈물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민단체가 만났는데 이 자리에 한 청년단체 대표가 발언 도중에 눈물을 보였지요. 무슨 일이었는지 먼저 그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전국 청년정책 네트워크 대표 엄창환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청년들은 수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정부가 청년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은 되게 단편적이라서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굳이 청년의 반대라는 현상에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한 번 더 보내줄까요? 청년들이 가소대표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더 있는데요. 더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책 제안은 저희들이 네, 저희가 발언 전체를 다 듣지 않고 울먹거리는 부분 앞부분부터 봤기 때문에 그 눈물의 맥락을 자세히는 파악하기 힘듭니다만 차지원 교수, 예. 저 청년의 눈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무래도 저 청년이 청년의 대표 자격으로 저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본인이 나름대로 저렇게 울먹이는 표정으로 보여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예. 지금 판넬에 1호 공약의 배신이라고 썼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재작년 조기 대선에 나왔을 때 10대 공약을 발표했어요. 그때 당시 공약이 그러니까 10가지 공약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적폐청산이라든지 뭐 이제 그 권력 구조, 권력 기관의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호 내지는 2호 공약이고요. 그리고 또 이 재벌 승계라든지 경제 민주화 같은 경우도 그 지금 공약이 3호입니다. 근데 1호가 뭐냐? 바로 청년 일자리를 예, 만들겠다는 것이 1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거는 기대가 어느 정권보다 컸을 겁니다. 이 지금 뭐 10대 공약 중에 보통 보면 뭐 이 정치나 또 이 그 권력의 경제에 관한 아주 큰 아젠다들을 내세우기가 일수인데 문재인 정부는 1호 공약을 청년 일자리를 내세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아마 실망도 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아무래도 뭐 문재인 정부가 지금 2년 아직 채 안 됐습니다만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이 지금 1호 공약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드시 좀 이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영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청년이 그렇게 대통령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거 보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마음이 짠하고 예. 이렇게 답답한 또 공감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년 실업률이 10%대를 상회하고 체감 실업률은 뭐 20%다 30%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년 대표가 얘기한 대로 그런 상황들을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 뭐 여러 가지 공약도 하고 대책도 내놨지만 실제로 말뿐이고 실천이 현장에서 거의 안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청년 대표가 비서관도 만나고 뭐 국회도 찾아가고 했는데 뭐 된다 하면서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청년들이 가졌던 문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실망과 좌절로 이렇게 바뀐 데 대한 서름이 복받친 것으로 보고 예. 특히 문재인 정부는 소통과 겸손 이게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상황으로 볼 때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불통과 오만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과거 정부의 그 몰락 원인이 바로 불통과 오만 아니었습니까? 이런 부분이 저 청년 대표 입장에서도 볼 때 상당히 안타까움에 이렇게 눈물까지 보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정일환 교수 때로는 뭐 100마디 말보다
한 방울 눈물의 메시지가 더 강하긴 하지요. 정 교수께서는 저 청년 눈물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글쎄요, 뭐 저도 그냥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떤 맥락을 떠나서 그래도 좀 나을 줄 알았다. 예. 근데 과연 정말 청년 정책이 하나의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만 이 일자리 문제라든지 빈부격차, 특히 이 청년 실업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전 정권에 비해서 나아진 게 뭐 있냐. 예. 또 정책적 의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예. 뭐 이런 것들을 저는 토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눈물을 떠나서라도 저는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고요. 이게 정말 저는 어제의 그 시도 자체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단체까지 간담회를? 초청해서 예. 간담회 한 것 자체는. 자,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저 청년 대표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더 의역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정한 지지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민심의 어떤 그 바다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저는 해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좀 뭔가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가 됐으면 저 청년의 어떤 울음이 큰 의미를 띠게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판단입니다. 예, 정태근 의원. 청와대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은 분명하지요. 하지만 저는 여야 모두 이 상황을 놓고 심각히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청와대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일자리 공약, 지금 일자리 상황판을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데 사실은 정치권도 심지어는 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같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를 않나. 한국당도 저번 걸 보고 반색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지만 정말 적절한 청년 일자리 대책 그리고 적절한 청년 복지 대책을 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 친구가 말미에 저 청년이 우리 청년들이 과소대표돼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예. 이 얘기를 하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말이 참 그 뼈 아프게 좀 다가왔습니다. 예. 김현성 교수 네.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엄청환이는 이 청년이 울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을 좀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하는 게 아니냐. 각각의 생각에 따라서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분이 그 이후에 페이스북에 자기 공간에 써놓은 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니까 과거 15년 동안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청년 정책과 관련된 중요성을 얘기했다. 그런데 청년수당, 과거 정부가 얘기했던 청년수당과 관련돼서 집권에 대한 전 정부에 맞서서 싸웠고 전 시도가 청년과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싸웠다. 이제 그런 어떤 그 지난 시간이 떠올라서 좀 북받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전 마지막으로 이분이 울면서 자기 말을 못했던 내용을 올려놨거든요. 예. 그 내용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청년과 관련된 기본법 만들어달라. 하나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해달라. 그리고 행안부에 청년부처 설치해달라. 뭐 이런 식의 요청사항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예. 이분이 하지 못한 얘기를 제 얘기로 대신하면서 저도 응원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예. 서정욱 변호사. 저도 이제 이거 한두 번 읽어보니까 와닿지 않아서 제가 이제 마음으로 한 10번 넘게 저분의 그 글을 전문을 다 읽어보니까 크게 저 두 가지를 요구한다고 저는 보는데 첫째는 이제 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대책을 세워달라. 지금은 너무 이제 젠더 문제나 일자리나 전부 이게 너무 단편적인 이슈에 따라 접근하니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청년 기본법 이게 국회에 7개 지금 법안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전혀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청년 기본법이 또는 이제 과거 정권에는 청년위원회 있었던 청와대 이것도 이게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 그다음에 크게 두 번째 이 가장 울어버린 장면은 바로 이제 청년의 과소대표. 대표적으로 이제 청년이 18세에서 34세다. 그러면 이제 전체 국민의 10몇 프로다. 근데 이 국회에 가면 청년 대표가 한두 명도 없어요. 이런 게 바로 청년의 과소 대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달라. 이런 걸 이제 쭉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엄청환 씨가 흘린 눈물의 의미 한번 짚어봤는데요.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하지요.